원장님, 저번에 저희가 안면거상 부작용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때 흉터나 칼기 같은 외과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다뤘었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상담실에서 원장님께 가장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이 주름보다 더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진짜 두려움은 바로 인상이 변해서 특히 넙치상이 되지 않을까, 이거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넙치상이라는 건 분명 주름은 쫙 펴졌는데 얼굴 중심에 입체감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얼굴이 양옆으로 넓적하게 퍼져 보이는 현상을 말하죠. 꼭 광어나 넙치처럼 얼굴이 평평하고 납작해지니까 이목구비가 가로로 찢어져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세숫대야만큼 커 보이는 거죠. 주름은 없어졌는데 묘하게 성형한 티가 나고 예전 내 얼굴 분위기가 사라지니까 거울 보기가 싫다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안면거상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거상은 무조건 세게 당긴다고 좋은 수술이 아니에요. 사람 얼굴은 이 평평한 도화지가 아니라 볼륨이 살아있는 이 3D 입체 구조인데 이런 해부학적 흐름을 무시하고 1차원적으로 그냥 세게 당기기만 하면 100이면 100 얼굴이 납작하게 찌그러지면서 넙치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젊음을 설계하는 동안설계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상 후 어색해진 얼굴, 그리고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이 넙치상, 이 되는 원인 무엇인지 해부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10년 전 내 본연의 입체감과 분위기를 지키는 진짜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앞서서 넙치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세히 와닿지가 않아서요. 넙치상의 특징과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넙치상 해부학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넙대대하게 툭 튀어나온 옆광대입니다. 얼굴 정면을 보면 3040 시절에는 이 앞볼이 좀 통통하고 예쁜 볼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위쪽으로 입체적인 방향으로 올려주지 않고 뒤쪽,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로 방향으로만 무작정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볼에 있던 이 살과 볼륨이 그대로 옆광대 쪽으로 밀려 이동하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광대가 부각되는 동양인 얼굴인데 옆광대까지 이제 살이 쌓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판판해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스마스층의 벡터 오류라고 합니다. 볼륨이 옆으로 이동해서 얼굴이 커 보이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는 인상이 아주 매서워지는 사나운 여우 눈매입니다. 원래는 되게 선하고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셨던 분인데 거상하고 나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조커처럼 무서워진 분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건 과도한 수직 벡터 때문이에요. 얼굴의 자연스러운 결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직으로만 세게 당겨버리면 눈꼬리 주변 조직까지 한 번에 쫙 쓸려 올라가면서 인상이 사납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양옆으로 찢어지는 조커 입술과 뺨의 가로주름입니다. 우리 입가와 볼 주변에는 피부와 뼈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와 같은 유지인대라는 해부학적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피부 조직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상 수술을 할 때엔 이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유지인대들을 충분히 끊어내야 이 더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 부분까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깊은 박리 없이 겉에서만 억지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유지인대가 붙잡고 있는 부위 안쪽으로는 안 당겨지기 때문에 이 겉 피부만 당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입꼬리가 양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면서 표정을 지을 때 뺨 주위로 가로로 우는 흉측한 주름이 잡힐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가면을 쓴 것처럼 좀 어색해지는 거죠.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인터넷에서 봤던 어색한 거상 후기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요. 그럼 얼굴이 넙대대해지거나 사나워지지 않으려면 결국 당기는 방향, 그러니까 벡터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자분들 물론이고 수술을 하는 의사조차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거상에서 말하는 벡터를 그냥 뒤쪽으로 쭉 긋는 단순한 선이나 각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고무판이 아닙니다. 공장형 병원처럼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45도, 90도 이렇게 당겨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환자분의 피부를 직접 만져보고 또 뼈대를 아주 정밀하게 체크하는 편인데요. 환자 개별 특성에 따라 수술 계획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피부가 얇고 얼굴에 지방이 없는 환자분들을 수술할 땐 무조건 당기기보단 처진 조직을 원래 볼륨이 있어야 할 위치로 이동시키는 조직 재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무거운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마스층을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고정을 해주어야 여러분들 수술 유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힘의 분배나 수술 방식이 완전히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계하는 방식은 단순히 일직선 각도가 아니라 다중 벡터 설계입니다. 제 설계 공식은 이렇습니다. 처짐이 가장 심한 이 사각턱 부분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고 턱선과 목 라인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베이스를 먼저 단단하게 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대 부위로 갈 때는 힘을 그대로 쓰면 이제 역광대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광대 부분에 과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힘을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 이 광대축 현상이나 넙치상으로 변하는 것 없이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얼굴이 오히려 작아 보이고 계란형으로 슬림해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당기는 방향과 깊이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걸 환자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실제 제 상담실에 오시면 제가 환자분들 손에 거울을 쥐어드리고 직접 제 손으로 당기고 밀어보면서 그 두 가지 벡터의 차이를 진단해 드리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화면만 보지 마시고 당장 화장대 거울을 가져오시거나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켜서 제 손동작을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 얼굴을 넙치상으로 만드는 나쁜 벡터와 10년 전 고급스러운 얼굴로 되돌려 놓는 좋은 벡터의 이 해부학적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주 쉽습니다. 양손에 검지, 중지, 손가락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느껴지고 처짐이 발생하는 부위 어디죠? 바로 입꼬리 옆이나 이 팔자주름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앞볼살 쪽에 손가락을 살포시 대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나를 넙치상으로 만드는 잘못된 벡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볼살을 귀가 있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만 팽팽하게 쭉 밀어보세요. 지금 거울 속 본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시나요?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은 신기하게 쫙 펴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눈꼬리가 양옆으로 찢어지면서 굉장히 사나운 인상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정면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아있어야 할 앞볼 볼륨이 역광대 쪽으로 다 밀려나면서 역광대가 엄청나게 커 보이실 겁니다. 얼굴이 3D 입체가 아니라 완전히 2D 평면처럼 넙대대해지죠. 자, 바로 이 방향이 안쪽 해부학적 구조를 무시한 채 뒤쪽 가로 방향으로만 무작정 힘으로 당겼을 때 생기는 넙치상 벡터입니다. 주름을 펜답시고 겉피부만 가로로 당기면 정면 얼굴은 훨씬 넓적하고 커 보이는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손가락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방향만 바꿔볼게요. 가로가 아니라 내 눈동자 바깥쪽 방향, 그러니까 약간 위쪽을 향한 사선으로 살포씩 밀어 올려보세요. 뒤쪽이 아니라 이제 관자놀이 눈꼬리 위쪽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올렸을 때 거울을 보시면 어떤가요? 아까 우리가 가로로 밀었을 때랑은 완전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역광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처져서 심술포처럼 내려앉았던 이 앞볼살이 위로 싹 올라가면서 눈 밑과 앞볼의 입체감이 차오르죠? 보이세요? 그러면서 얼굴 외곽 라인은 오히려 달걀형으로 갸름해지고 눈매도 전혀 사나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가 수술실에서 환자분들의 얼굴에 구현하는 자연스러운 다중 벡터 설계의 실제 효과입니다. 직접 따라해보니까 인상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방향만의 문제라면 넙치상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방향만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수술할 땐 방금 손가락으로 밀어 올린 것처럼 살이 쉽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우리 피부 안쪽엔 수십 년 동안 이게 굳어진 단단한 유지인대라는 기둥이 뼈와 피부를 접착제처럼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 족쇄를 풀지 않고 손가락 힘으로만 올리려고 하면 피부가 사정없이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짜 기술과 디테일은 여기에서 갈려요. 저는 수술할 때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제 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이 단단한 유지인대 기둥들을 정교하게 깎아내듯이 끊어주는 측면 박리를 진행하는데요. 이 족쇄들을 완벽하게 풀어줘야 속 안에 있는 스마스팅이 방금 여러분이 동안 벡터로 밀어 올렸을 때처럼 부드럽고 가볍게 사선 위쪽으로 스르륵 올라가서 고정될 수 있어요. 속 조직을 수직과 사선 분산 벡터로 확실하게 들어 올려 단단한 뼈막에 고정해 놓고 나면 사실 겉피부는 리프팅의 힘을 전혀 받지 않고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남는 겉피부는 그냥 뭐 이불 덮듯이 부드럽게 안착시켜서 남는 이 짜투리만 잘라내고 아주 정밀하게 봉합하는 거죠. 강한 힘은 이 속에서 다 쓰고 겉피부는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게 마감하니까 수술 후에 환자분이 활짝 웃거나 다양한 표정을 지어도 조커 입술이나 가로주름 같은 어색함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가로로 당겨서 넓어지는 이 넙치상 벡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위로 올려 입체감을 살리는 동안 벡터, 이걸 구현하는 비밀이 바로 이 정교한 박리와 분산 고정에 있습니다.
안면거상의 본질은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가 아니에요. 내 얼굴의 굴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디를 왜 얼마만큼 당길 것인지 아는 것이 핵심이죠. 이런 세밀한 벡터 설계와 정교한 박리 과정은 절대 시간에 쫓기면서 기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바로 제가 무조건 하루에 단 한 분의 환자에게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1일 1거상 원칙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안 설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